저는 방구석에서 취미로 꿀쩍거리던 캐릭터가 SNS에서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굿즈 창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변리사님, 제가 태블릿으로 그린 이 평범한 그림도 진짜 재산이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작가님이 만드신 캐릭터는 아주 훌륭한 지식재산입니다. 이를 보호하는 권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저작권은 작가님이 그리신 캐릭터 그림 그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캐릭터의 이름이나 로고를 지켜주며, 디자인권은 그 캐릭터를 활용해 만든 인형이나 머그컵 같은 굿즈의 형태와 모양을 보호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작권은 펜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지만,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등록까지 마쳐야만 비로소 온전한 내 권리로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디자인은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거면 구체적으로 저는 어떤 걸 해야 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캐릭터의 이름과 캐릭터의 대표 모양을 상표로 출원하시는 건데요. 그림 자체는 저작권으로 자연스럽게 보호받긴 하겠지만, 나중에 예기치 못한 도형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진짜 원작자다라는 사실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까지 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막상 출원을 진행하려고 하면 어떤 이름과 이미지를 조합해야 나에게 유리할지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 같은 변리사에게 가볍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제 캐릭터 정식 이름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애칭으로도 부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식 명칭이랑 애칭이랑 둘 다 각각 출원해야 하나요? 꼭 같이 챙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식 명칭은 물론이고 많이 쓰이는 약칭이나 변형된 이름까지 함께 상표로 묶어두는 것이 완벽한 방어책입니다. 실제로 키프리스에서 망그러진 곰 캐릭터 아시죠? 망그러진 곰을 검색해 보시면 플레임인 망그러진 곰뿐만 아니라 망곰, 망고미, 망그러진, 망글곰, 그리고 캐릭터 얼굴 그 자체까지 세세히 나누어서 등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제 캐릭터 이름으로 상표권을 하나만 받아두면 제 캐릭터 굿즈들을 모두 보호받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름 상표권 하나만으로는 완벽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상표법의 기본인 일상표, 일상품 원칙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캐릭터 이름을 문구류인 16류에만 등록을 해뒀다면, 누군가 그 이름을 티셔츠인 25류에 허락 없이 써서 팔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제재하기 까다롭습니다. 등록받지 않은 상품류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작가님이 상표를 쓰고자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정해서 각각 출원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 작가님들이 창업할 때 기본적으로 챙기시는 국룰 상품 추천드릴게요. 카카오톡처럼 온라인 활동에 필수적인 다운로드 가능한 이모티콘, 그리고 앱은 96, 엽서나 다이어리 같은 문구류 굿즈는 16류, 인형이나 장난감 같은 완구류는 28류, 티셔츠, 모자와 같은 의류는 25류, 머그컵과 텀블러 같은 생활용품은 21류로 분류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수십 개의 상품류를 한 번에 다 출원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장 출시를 앞둔 굿즈 카테고리부터 차근차근 지정해서 출원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름만 상표로 등록해 두면 누군가 이름표는 쏙 빼고 캐릭터 그림만 도용해서 굿즈를 만들었을 때 해당 상표권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방어를 위해서는 이름과 대표 이미지를 반드시 세트로 챙기고, 실제로 판매를 진행할 굿즈의 상품류마다 각각 지정해서 출원하셔야 안전합니다. 또 캐릭터다 보니까 만약 캐릭터가 자세를 바꾸거나 하는 것도 허용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캐릭터가 옷을 갈아입거나 윙크를 하는 등 자세와 표정에 변화를 주더라도 다행히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작권이 작가님의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캐릭터의 눈매, 색감, 이목구비 비율 등 고유의 특징이 유지된 채로 어떤 변형을 주더라도 모두 작가님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누군가 얌체처럼 포즈나 옷차림만 살짝 바꿔서 훔쳐가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님이 기본 포즈로 상표를 등록해놓는데 제3자가 윙크하는 표정으로 살짝 바꿔서 몰래 상표 출원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재산처에서는 이를 기존 작가님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판단하기 때문에 등록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꿀팁을 드리자면 상표 출원을 하실 때 불안한 마음에 이 포즈, 저 포즈 모두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오리지널 포즈와 표정 딱 하나만 메인으로 등록해 두시면 캐릭터의 전체적인 관리를 지키는데 충분합니다. 솔직히 초기엔 돈도 부족하고 좀 복잡해서요. 그냥 일단 열심히 활동해서 유명해지고 돈 좀 벌면 그때 출원하면 안 될까요? 그쵸. 초기에는 비용도 부담되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져서 일단 열심히 활동해서 유명해지고 돈을 벌면 그때 상표를 출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는 정말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유명해진 뒤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이런 뜨는 캐릭터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표 브로커가 있어요. 작가의 캐릭터 이름을 먼저 상표로 선점해버린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로 그 EBS의 펭수 캐릭터 아시나요? 펭수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제3자가 악의적으로 펭수, 사연드팽 등의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결국 펭수 제작자인 EBS와 출원인의 협의로 일단락되긴 했는데 캐릭터 작가님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상표권은 철저하게 먼저 낸 사람, 이 주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만든 캐릭터라도 남이 먼저 상표를 등록해버리면 정작 원작자인 내가 이름도 쓰지 못하고 굿즈도 팔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 개가 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정리하자면 저작권은 작가의 예술적인 창작물 그 자체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반면 상표권은 이 캐릭터 굿즈를 파는 원조가 누구인가를 지키는 권리입니다. 작가가 캐릭터 이름을 걸고 비즈니스를 할 때 남들이 함부로 그 이름을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나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업적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 그림, 예술품을 지키는 영역과 내 브랜드, 비즈니스를, 내 사업을 지키는 것은 다 각기 다른 영역이에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초보 작가들이 창업 전에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창업 전 다음 3단계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굿즈를 세상에 출시하기 전에 무조건 캐릭터의 이름과 대표 이미지부터 상표 출원을 마쳐야 하고요. 두 번째, 상표를 출원할 때는 내가 당장 판매할 굿즈의 종류, 의류라든지 문구류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은 미리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캐릭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작가님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니 저작권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결국 내 소중한 캐릭터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